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롱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귀족 문화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요즘 뜨는 살롱 문화는 어떤 건가요? 예, 요즘에 우리가 룸사롱에서 살롱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데요. 원래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살롱이 응접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그 17세기, 18세기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이 문화 예술인들을 자기 집 응접실로 초대해서 그 응접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들을 이제 살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아주 그 문화예술적인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요즘에는 이 살롱 문화가 새롭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살롱 문화가 있기 전에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동창회가 가장 주된 모임이었잖아요. 네. 이 동창회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임들이 이제 흔히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동창회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요. 44%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친구 모임 동창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학교 친구 모임 동창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기적인 모임 갖는 데서 이 동창회가 가장 기본적인 모임이었는데 이 동창회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고 동창회가 중요하게 모이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연을 중심으로 한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이 뜨는 거죠. 네, 그런 중요한 의미로 저희가 모였던 동창회의 의미가 지금은 조금 변화되고 있나요? 네,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동창 모임이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동창 모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된다고 하는 비율이 11%였는데 동창 모임의 중요성이 감소됐다고 하는 비율은 38%로 해서 무려 27%포인트 정도 더 감소가 높았거든요. 네. 그만큼 동창 모임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렇게 동창 모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진 이유는 동창회 모임이 성공의 발판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떠나서 자기 취향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4%밖에 안 되고요.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0%로 2명 가운데 1명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친구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가 되면 좋겠고 좀 더 많은 관계 속에서는 좀 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몇 번 보지 못한 관계의 타인이 좀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가 동의하는 비율이 48%였는데 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9%로 낯선 사람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그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에 대해서 68%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친한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밀접하게 지내지 않고 좀 느슨하게 지내고 싶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임과 관련된 관념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인간관계는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런데 네. 이 학연, 지연, 혈연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나의 개성을 발휘하거나 나의 주장을 발휘하면 튀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도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하루 시간을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도 들여다보면 가장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로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좀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와 놓고 보면은 교회는 지금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통적인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종속되는 존재,
혹은 공동체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요즘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이런 모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교회도 공동체 모임들을 좀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 맞춰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